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법원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했던 특활비의 사용처가 공개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게 쉽게 검찰이 응할 리가 없죠. 결국 검찰과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두고 김호수 총장을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던 김호수 총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 계획을 묻는 열린민주당 최강 의원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내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본다. 오늘 항소 지휘를 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그 기준과 범위가 당연히 쟁점이라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재판부는 판결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의 집행 정보와 지출 증빙 서류 중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대로 공개를 하면 될 텐데 박범계 장관은 기준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랍니다. 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부가 기준과 범위를 정해줬는데 무슨 쟁점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지휘를 할 정도로 위급한 사안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드러난 의혹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지휘권을 써본 적 없던 법무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인지 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본 현직 검사인 이문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했네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과 그리 입장이 다를 리 없어 예상했습니다만 늘 그러하듯 씁쓸하고 속상합니다. 중앙지검에서 제 진술조서를 복사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적이 있지요. 2019년 1월 29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 진술조서 4번을 어렵게 받아내고 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460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악착같이 돌려받은 건 검찰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고 손실이 초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재발 방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정보공개 소송 경과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며 국민과 당사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건의드리기도 했는데 검찰이 쉬 바뀌지 않습니다. 하긴 쉬 바뀔 리 없지요. 항소기간을 꽉 채운 마지막 날의 항소는 수뇌부 간 의사조율 과정에서의 주저와 고민 흔적임을 짐작합니다만 허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지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날선 비판이 이어질 때 검찰은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염치 없지만 분투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안에서 목소리 보태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저기 차고도 넘칩니다.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죠. 보여주셔야 합니다. 해내셔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께서 자신부터 내려놓겠다면서 삼선 동일 지역구 제한을 말했고 2030 청년들의 정치 영역도 넓히겠다라고 말했고 윤리투기를 열어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을 제명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윤리투기가 열리고 제명된 의원은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의원 제명 안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송영길 대표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에 윤리투기를 열고 3명의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한명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구는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다. 나름대로 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용 전체를 파악했을 때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강력하게 변화와 쇄신을 천명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내친 김에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도 함께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엊그제 있었던 윤씨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만 보아도 개혁의 상당성은 충분합니다. 1심 재판부의 3년 실형을 깨뜨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였냐? 바로 윤 후보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였고 최씨 변호인과는 대학 동문이었으며 그 변호인과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이럴 경우에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 역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도 검찰도 다 알고 있으면서 법과 원칙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 신청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니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대선 승리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도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